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이 된 김영호라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 35년째 살고 있어요. 오늘 이 사연을 쓰는 이유는 제가 평생 내린 선택들을 되돌아보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요즘 들어 매달 받는 소셜 시큐리티만으로는 생활이 힘들어지면서 예전에 포기했던 한국 연금이 자꾸 생각나거든요. 지금 아내와 저는 월 소셜 시큐리티 $2,800를 받고 있습니다. 아내 것까지 합치면 $4,500 정도 되죠. 한국 돈으로 치면 월 600만 원 정도인데 미국에서는 그리 넉넉한 액수가 아니에요. 특히 저희가 사는 오렌지 카운티는 집값도 비싸고 생활비도 만만치 않거든요. 매달 프로퍼티 텍스만 $1,200, 메디케어 보험료와 서플리먼트 보험까지 하면 $600, 유틸리티 비용이 $400, 그러면 벌써 절반이 나가버려요. 식비며 차량 유지비, 병원비까지 생각하면 항상 빠듯합니다. 가끔 아내와 저녁 외식 한번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요. 이런 상황에서 문득 생각이 났어요. 만약 제가 미국 시민권을 받지 않고 한국 국적을 유지했다면 지금 한국에서 연금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 말이에요. 35년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한국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치면 상당한 금액이었을 거예요. 아마 월 150만 원은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소셜 시큐리티와 합치면 훨씬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었겠죠. 하지만 이미 시민권을 받을 때 한국 국적을 포기했고 그때 연금 수급권도 함께 날아갔어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죠. 그때는 미국에서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시민권만 받으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온 건 1989년 33살 때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중견 전자회사에서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한국 경제가 지금처럼 발전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미국으로 이민을 결정한 건 아내 때문이었어요. 아내의 언니가 먼저 미국에 와서 정착했는데 자꾸 우리도 오라고 권했거든요. 미국에서 아이들 키우면 더 좋은 교육 받을 수 있다. 여기서는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을 했어요. 그때 첫째 아들이 5살, 둘째가 3살이었습니다. 아이들 교육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움직였죠. 한국에서 회사를 그만두고 집도 팔고 모든 걸 정리해서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가진 돈은 $30,000가 전부였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영어도 서툴렀고 미국 회사 문화도 낯설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영어 공부를 했습니다. 주말에는 컴퓨터 관련 자격증을 따기 위해 도서관에서 공부했어요. 3년 후에 드디어 제대로 된 회사에 취직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력과 새로 딴 자격증 덕분에 IT 회사에서 시스템 엔지니어로 일하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생활이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연봉도 점점 올랐고 집도 살 수 있었어요. 아이들도 학교에 잘 적응했죠. 하지만 늘 마음 한편에는 불안함이 있었어요. 영주권자로는 언제든 추방당할 수 있다는 생각, 완전한 미국인이 되지 못했다는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영주권을 받은 지 5년 후인 1997년 시민권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가 제 인생의 중요한 분기점이었어요. 시민권 인터뷰를 받으러 갔을 때 담당관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한국 국적을 포기할 의사가 있느냐고요. 그때 저는 망설임 없이 예스라고 대답했습니다. 미국에서 영원히 살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은 이제 과거일 뿐이라고 여겼어요. 1998년 드디어 미국 시민권을 받았습니다. 선서식장에서 성조기에 대고 충성을 맹세할 때 정말 뿌듯했어요. 이제 진짜 미국인이 된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민권을 받고 나서 한국 영사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국 국적을 포기한다는 신고를 하라는 거였죠. 그때 처음 알았어요. 국적을 포기하면 지금까지 낸 국민연금도 포기해야 한다는 걸요. 한국에서 8년간 직장 생활을 했으니까 국민연금을 꽤 많이 냈었거든요. 하지만 그땐 별로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었어요. 어차피 미국에서 살 건데 한국 연금이 무슨 소용이냐는 생각이었죠. 그때는 젊었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30년 넘게 일하면서 401k도 차곡차곡 모으고 소셜 시큐리티도 받으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2000년대 들어서는 삶이 많이 나아졌어요. IT 버블 덕분에 연봉도 크게 올랐고 집값도 많이 올라서 자산도 늘었죠. 아이들도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었어요.
첫째는 UC 버클리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둘째는 UCLA에서 비즈니스를 전공했습니다. 등록금이 만만치 않았지만 그래도 감당할 수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제 선택이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온 것, 시민권을 받은 것, 모든 게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어요. 제가 다니던 회사가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했고 저도 그 대상이 되었거든요. 52살의 나이에 갑자기 실직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힘든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취업이 쉽지 않았어요. 이력서를 아무리 많이 넣어도 면접 기회조차 주지 않았죠. 영어 억양 때문인지 나이 때문인지 계속 거절당했어요. 실업수당으로 6개월을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임시직으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봉이 예전의 절반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58살에 다시 정규직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 훨씬 적은 연봉이었죠.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일했어요. 그런데 62살이 되던 해 회사에서 조기퇴직을 권유했습니다. 사실상 강요에 가까웠죠. 나이 든 직원들을 정리하려는 의도가 뻔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한국이 그리워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정년까지 일하고 퇴직 후에도 연금을 받으며 안정적으로 살고 있더라고요. 특히 같은 회사에서 일했던 동기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그 친구는 정년 퇴직하면서 퇴직금으로 2억 원을 받았고 매달 연금도 150만 원씩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어요. 만약 제가 한국에 그대로 있었다면 어땠을까? 시민권을 받지 않고 영주권만 유지했다면 한국 연금도 받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죠. 한국 국적은 포기했고 연금 수급권도 없어졌으니까요. 어쩔 수 없이 조기퇴직을 하고 소셜시큐리티를 신청했습니다. 62살에 조기 수령하니까 금액이 많이 깎였어요. 월 1,800달러 정도밖에 안 되었죠.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내는 주로 파트타임으로 일해서 소셜시큐리티가 더 적었거든요. 월 1,200달러 정도였어요. 둘 다 합쳐도 3,000달러, 한국 돈으로 월 4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401k에서 돈을 꺼내 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죠. 너무 많이 꺼내면 세금 부담도 크고 나중에 더 어려워질 게 뻔했거든요. 65살이 되어서 메디케어를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의료비 부담은 여전했어요. 메디케어만으로는 부족해서 서플리먼트 보험까지 들어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보험료만 월 500달러가 넘게 나갔어요. 그때부터 정말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적자였거든요. 401k에서 계속 돈을 빼내야 했고 그 돈도 점점 바닥이 나고 있었어요. 아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미안했어요. 첫째는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고 둘째도 집을 사느라 대출금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들도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중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에 있는 제 형이 연락을 해온 거예요. 형은 저보다 3살 위인데 정년 퇴직하고 연금으로 여유롭게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형이 말하길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쳐서 월 250만 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거기다 퇴직금으로 1억 8천만 원을 받아서 그걸로 집도 새로 사고 여행도 다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허탈했어요. 저는 미국에서 35년을 살면서 뭘 한 건가 싶었거든요. 열심히 일했지만 노후 준비는 제대로 되지 않았고 고향도 떠났고 한국 연금도 포기했고 특히 작년에 아내가 당뇨 합병증으로 입원했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메디케어가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3주 입원하는 동안 들어간 돈이 8,000달러가 넘었어요. 그때 정말 한국이 그리웠어요. 한국에 있었다면 건강보험으로 훨씬 적은 돈으로 치료받을 수 있었을 텐데요. 미국 의료비는 정말 살인적이에요. 그 일을 겪고 나서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미국에서 계속 사는 게 맞는가? 한국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어요. 이미 35년을 미국에서 살았고 아이들도 모두 여기 있고 손주들도 있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한국 건강보험이었어요.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민간보험을 들어야 하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은 비용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미국에 남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은 계속되었죠.
올해 들어서는 더 심각해졌어요.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소셜 시큐리티는 조금밖에 안 올랐거든요. 특히 집세며 식비가 많이 올라서 정말 힘들어요. 최근에는 아르바이트라도 해야 하나 하는 생각까지 들어요. 68살의 나이에 말이에요. 하지만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죠.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면 생각해요. 그때 시민권을 받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영주권만 유지하면서 한국 연금도 받을 수 있었다면, 아니면 아예 한국에 그대로 있었다면, 아이들은 한국에서 교육받았을 테고 저는 정년까지 일하고 퇴직금도 받고 연금도 받았을 텐데, 물론 가정법으로 생각해봐야 의미가 없죠. 이미 내린 선택이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니까요. 하지만 후회는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는 더욱 그래요. 최근에 한국 친구들과 화상통화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들은 대부분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고 있어요. 연금도 받고 건강보험도 있고 의료비 걱정도 별로 없고. 반면 저는 매달 생활비 걱정을 해야 하고 병원 갈 때마다 돈 계산부터 해야 하고 정말 팍팍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죠. 이미 이곳에서 35년을 살았고 이제 와서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없으니까요. 대신 조금이라도 생활비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쿠폰을 모아서 장을 보고 세일하는 것만 사고 외식은 거의 안 하고. 아내와 저는 이제 정말 검소하게 살고 있어요.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지만 현실이니까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건강 관리에도 더 신경 쓰고 있어요. 아프면 의료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미리미리 예방하는 게 최선이거든요. 매일 산책도 하고 규칙적으로 운동도 해요. 가끔은 이런 생각도 해요. 어쩌면 이 모든 게 저에게 주어진 시련일지도 모른다고요. 젊을 때 너무 쉽게 선택했던 것들에 대한 대가일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그래도 완전히 후회하지는 않아요. 아이들은 미국에서 좋은 교육을 받았고 지금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고 있거든요. 손주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요. 그것만으로도 제 선택이 완전히 틀렸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가족들이 행복하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죠. 요즘은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소셜 시큐리티만으로는 부족하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더라고요. 집을 좀 더 작은 곳으로 옮기는 것도 고려하고 있어요. 지금 사는 곳은 프로퍼티 텍스가 너무 비싸거든요. 조금 외곽으로 나가면 세금도 적게 내고 생활비도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파트타임 일자리도 알아보고 있어요. 68살이지만 아직 건강하니까 주 2에서 3일 정도는 일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많은 돈은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면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마음가짐인 것 같아요. 과거에 대한 후회보다는 앞으로를 생각하려고 해요. 이미 내린 선택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 맞죠. 그리고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민을 고려하시거나 시민권을 받으실 때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특히 연금 같은 장기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서 결정하시기 바래요. 저처럼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 모든 가능성을 다 따져보시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젊을 때는 당장 눈앞의 이익만 보고 결정하기 쉬운데 노후까지 생각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저는 이제 남은 인생을 최대한 의미 있게 살려고 합니다. 비록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건강 관리도 잘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한국에도 한번 다녀오고 싶어요. 35년 만에 고향을 보는 게 어떤 기분일지 궁금하거든요. 물론 경제적 여유가 생겨야 가능한 일이지만요.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서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아요. 혼자 속으로만 사겼던 이야기들을 털어놓으니까 시원하네요. 이 사연을 듣거나 읽게 되실 분들께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마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